참 많이 부족한데요. 그동안 제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가르침 주시고 이끌어 주신 우리 용인 시민 여러분, 용인시의 어르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가 소개했지만 저는 이곳 용인이 실질적인 고향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경상북도 포항이지만 포항에서 실제로 살았던 곳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요. 서울 또 경기도 개수리, 동두천, 또 충청남도 천안 뭐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22년을 거주한 제 인생의 반 가까이를 지낸 이곳 용인이 가장 오랜 제 삶의 터전이고요. 그리고 제 두 아이가 태어났고 어린이집,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를 모두 다닌 곳이 이곳 용인입니다. 그래서 이곳 용인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또 문제가 있고 어떤 수건들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백에 가면 동백 주민분들은 반드시 동백에서 서울 가는 광역버스를 신설해내라, 또는 지금의 그 배차 간격을 좁혀달라. 그리고 청덕에 가면 청덕에는 아무런 문화 행정 시설이 없다. 파출소도 없고 초등학교도 부족하고, 그리고 구성에 오면 또 구성에서도 저 경찰대학 부지 어떡할 거냐, 법무연수원 부지는 마찬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마북에서도 마찬가지로 마북은 마치 오지 같은 곳이다, 차단되어 있다, 뒤로는 당국대 후면으로 막혀 있고 앞으로는 좁은 길을 통해서만 겨우 구성으로 나갈 수가 있고, 겨울말 되면 언덕이 많아서 눈길에 다니기도 불편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보정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갈려 있는데 특히 저 구성역 부근은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고 개발도 안 되고, 이 숱하게 많은 지역 현안들을 과연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알파고도 아니고 천재도 아니고 대통령이 된다 해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길은 찾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소리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 나가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란 것은 시의원이나 도의원 여러분과는 또 다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의 현안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을 찾아 나가고 사회적 약자들을 지켜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정의만큼은 반드시 얼마나 오래 걸리더라도 찾아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으면 가벼운 잘못에도 큰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한탄과 아쉬움과 한이 우리 서민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젠 돈도 아니다.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갈린다. 시민들의 삶 곳곳에는 그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사법 정의 문제겠죠.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서로의 입장이 있고 이해가 있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판단하기 어려울진데, 이것이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 법정에서의 판결로 제대로 시시비비만 가려진다면 그나마 우리는 수긍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비록 손해보더라도 대한민국이 그래도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74%는 대한민국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저 혼자 힘으로 과연 얼마나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결코 불의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결코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이 시민 여러분께 든든한 지킴이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경찰관의 권익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찰 내에서 계급이 높다고 계급이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하대하는 그러한 관행은 고쳐져야 합니다. 아울러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져야 하고요. 가능하다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제가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정 지역 앞서 우리 새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처인구, 수지구, 기흥구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와서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건 교육에서건 문화에서건 전부 변두리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은 의료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용인은 97만 명이 넘어서는 곧 10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80만 이상인 도시들 중에 유일하게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없는 곳입니다. 의료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백 세브란스 병원이 추진되었지만 세브란스 병원 측의 여러 내부적인 경영상의 문제와 함께 그 토지주와의 갈등 그리고 사업주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지금 소송의 와중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두 번째 안으로 세브란스 병원이 아닌 다른 종합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세 번째, 현재 경찰병원과 경찰공제회 등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 많은 파악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경찰병원 부지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무척 단가가 높은 부동산이죠. 그곳에 처분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경찰병원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과 규모와 좋은 장비의 대형 병원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곳 용인 땅에. 그 부분은 가장 마지막 대안으로 가장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높지만 가장 마지막 대안으로 두고요. 어떻게 해서든 제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용인에 반드시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과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그래서 저와 같이 용인을 새로운 고향으로 삼은 분들이 그리고 용인에서 손자 손녀를 기다리시는 어르신분들이 이곳은 정말 살만한 곳이야. 찾아올 만한 곳이야.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그곳에 가면 재미있고 볼거리 많고 즐겁기 때문에 손자 손녀들이 또 자녀분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용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준동으로 인해서 안보가 위협받고 있고요. 경제 수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빈부격차는 벌어지고 있고 노동자, 농민, 서민, 자영업자, 중산층은 허덕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200조가 넘어서고 기업들의 부채를 총 합한 액수는 2400조를 넘어섭니다. 마치 1997년 IMF 국가 부도 사태 직전과 아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더불어 성장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자영업자와 중산층과 가정과 노동자와 농민이 충분한 소득을 보장받는 그러한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국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개인 표창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부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큰 힘을 쏟아 부어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